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의혹이 허구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구심이 슬슬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비판과 불신을 담은 말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임계점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7, 80도까지 네. 간 상황이다. 네. 그 100도가 되는 시점, 타이밍은 언제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저거 정치 탄압이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인가 보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시점.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이재명 사라지면 당이 뭐 박살난다고. 리더십은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원욱 의원은 박수성님, 지금 당내 우려가 7, 80도 수준이다.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다. 아니 국민들 이 대표가 측근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냐고 생각할 것 같다. 취임 100일 맞았다는데. 또 하나는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물러나면 문제 있을 것 같다고요? 이원욱 의원은 아니에요. 리더십은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어떠세요? 저 발언은? 왜 이원욱 의원처럼 개인적 발언을 한두 번 한 거 아니고요. 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만들어 주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장동이라는 문제는 전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하나는 애초에 이것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여기에서 그것을 민관 합동으로 돌려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의 수익을 5,500억을 회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갖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막 헛갈리고 기억도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이해관계들을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연결고리를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이재명 측으로 전달이 됐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공정한 수사를 통한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쪽에 나온 이야기를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공적 영역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검찰발 기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이원욱 의원이 이야기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빼지박도 못할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성을 증명한다면 직접적인 물증.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임계점이 아니라 폭발하는 시점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은 김만배가 유동규 그 일당과의 발언도 탄핵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연관성이나 증거는 고사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미지 타격을 입지만 증거에 의해서 임계점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을 검찰이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표 100일을 요약하면 특혜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탄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여서 이 특혜탄이 뭐지? 라고 했더니 조정훈 대표는 특혜탄의 특은 특검, 해는 해임, 탄은 탄핵이다. 이 세 개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제 박영선 전 의원은 공천권 내려놓으시오.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은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원은 사퇴하시오. 또 다른 어떤 의원은 사과하시오. 근데 이게 익명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실명으로 자기 당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이면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실명으로 대표를 공격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 지금 이제 표면화시켜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의원들은 소수긴 하지만 말씀하지 않는 다수의 의원들도 걱정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당내 계파를 좀 달리하는
조금은 더 우려가 큰 그런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계신 거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도 아니고 소환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 기소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의원들로서는 그 대목이 신경 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기로 몰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연관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식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모든 그 지금 의혹을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혹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과 또 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걸 좀 분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당내부에서 저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다. 예. 치를 수도 있고 지금 아닐 수도 있다. 객관적인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옥죄오는 네. 이 검찰의 수사로 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어려울 수도 보고 있겠다. 다만 아직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거나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물증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게 어떻게 될지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만 네. 붙이면 저희 당내 문제니까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지도자에 관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수치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죠. 예, 예.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치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정치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그런 성과는 검찰이 지금 분명 거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정적 죽이기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로 증명하지는 못하면서 어떤 이런 계속 검찰발 언론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국민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이미지에 일정 부분 타격을 입고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어떤 개파는 다른 부분들의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내외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예산안이 이번에 잘 그 법정 기한 안에 정리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위 민주당표, 이재명표 그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정리했는가를 잘 정리해서 100일 기자회견에 아마 성과를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예산안이 지금 타협이 정리가 안 되면서 네. 그것을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방자치단 제장 시절에 업적을 세웠던 지역 화폐 5조 6천억 원을 예. 윤석열 정부 첫 예산에서 완전 100% 삭감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 그걸 살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되면서 정리를 못해서 아마 그런 어떤 취임 100일 실적을 말씀 못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어떤 다른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후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못 치른다고 봅니다. 아, 김영호 의원께서 못 치른다. 예, 왜냐하면 뻔해요.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것도 아주 민주당의 그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원욱 의원이나 전 또 박영선 의원 정도면. 근데 분당 얘기가 벌써 나오고 말이 공천권 내려놓으시라 얘기지만은 그거는 당 대표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영선 전 의원도. 그것은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거는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고 취임 100일 됐는데 이원욱 의원 같은 분이 100일 동안에 한 게 뭐 있나 방탄 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이게 지금 많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70도 80도 됐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많이 부글부글해요. 네. 그래서 그 100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당으로서는 치명적이고 예, 그것은 뭐 당명도 바꾸고 당이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취임 100일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린다? 내후년 총선 치르기 힘들죠. 이 대표 체제로 치르기 힘들 것 같다. 알겠습니다.